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만능자소서 15일 완성 플랜 11일차인데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직업윤리에 대한 소재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윤리나 원칙 준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직업윤리, 원칙 준수 소재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직업윤리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볼 거고, 그리고 예시 찾아보고 완성까지 해볼 거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소재 선별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과 첨삭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윤리 질문을 왜 물어볼까요?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직업윤리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공기업에서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실이나 근면한 것도 좋지만 윤리를 지킬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모두가 윤리를 지키겠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원칙과 윤리를 지킬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실패나 어떤 어려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기업 일원임을 잊지 않는 자세, 이거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할 거는 뭐 진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커다랗게 뭔가 정보를 활용했다던가 횡령을 했다던가 이런 거를 했을 사람이라고는 면접관들도 그 인사 담당자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습이나 효율을 위해 원칙을 어기는 것들, 이런 상황들에서도 여러분이 꿋꿋이 내 소신과 원칙, 윤리를 지키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묻게 되고 여러분도 그런 소재를 답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원칙을 어기는 모습들이, 그리고 작은 나쁜 관습들이 남아서 결국 원칙을 어기는 혹은 국민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관습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너무 당연하게 원칙을 어기는 상황에서도 나는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소재를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윤리라 함은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이다, 이렇게 사전 정의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게 사실 관습이라는 것도 이걸 따르면, 관습을 따르면, 선배들이 해왔던 걸 따르면 너무너무 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혹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공단이나 공사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자리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직업윤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윤리 소재 발굴하실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먼저 내가 들어간 회사와 직무에서는 어떤 원칙을 어길 일이 생길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뭐 판매를 하는 곳이라면 판매 실적을 위해 임의적으로 판매 원칙을 어기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편의를 위해 원칙을 어기고 편의를 택하는 경우, 고객이 나 이거 서류 다 못 갖고 오겠어요, 그냥 이거 서류 없이 처리해주세요 하면 고객은 편하겠지만 사실 이게 원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객의 편의를 택하는 경우, 그리고 서류 처리 등 업무 효율을 위해서 원칙을 어기는 경우, 꼼꼼히 무언가 점검해야 되지만 이거는 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을 텐데요. 그 꼼꼼히 막 무언가 점검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고 사실 계속해서 괜찮아 왔으니까 원칙을 어기는 경우, 선배나 상사의 권유, 압박, 그리고 관습이 강하게 자리 잡힌 경우에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내가 들어간 회사나 직무에서는 원칙을 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런 경우 우리는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까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원칙과 효율을 모두 택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서 제시한다. 이 질문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원칙을 어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만 이 원칙을 어길게 되는 상황에서 어기기 너무 쉬운 상황에 노출이 됐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자발적이나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원칙을 어기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다시 한번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헌신적으로 다들 편하게 일을 하자고 했을 때 내가 헌신해서 그 복잡한 부분을 다 해결해서 조직의 편의도 갖고 오고 그리고 효율도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결국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직업윤리를 지켰는지를 이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모두 귀찮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윤리적으로 똑심을 갖고 움직이는지가 이 직업윤리 문학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정직함, 투명함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자세 이런 식으로 나만의 직업윤리의 이름을 붙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윤리 소재 작성하실 때 직업윤리와 이유, 그리고 내가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 뭐 관습이 있었던 상황,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윤리의 종류, 여러분들 직업윤리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류 갖고 와봤는데요. 뭐 책임감이나 사명감, 공정성, 중심을 유지하는 자세, 정도를 지키는 자세, 투명성, 주인의식 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부분 이렇게 좀 단어를 만들어 주시거나 면접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거 먼저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이유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먼저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계속해서 원칙을 어기라고 요구됐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었지? 아, 이렇게 했었구나. 아,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구나. 나는 중심을 지켰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직업윤리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중심을 유지하는 자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붙여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윤리 소재 당연히 직무산업경영 관련 프로젝트 좋지만 혹시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단순한 갈등 사례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끼리 갈등이 있어서 돈을 얼마 쓰기로 했는데 제가 어겼다. 그래서 근데 나는 윤리를 지켰다. 이런 소재 굉장히 좀 작아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니까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원칙을 결국 내가 어겼다. 선배의 뜻을 따랐다. 참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하시지만 있어요. 이렇게 쓰시려던 분들 다 멈추셔야 돼요. 지금. 자, 그리고 어떤 소재를 선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팀플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변경이나 공모전 원칙에 대해서 내가 눈을 속였다. 이런 원칙이 있어서 공모전에서 반드시 사람들의 대상으로 조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조사하기 싫어서 꼼수를 썼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회, 학생의 원칙이나 동아리 내 원칙 혹은 투명성을 어기는 예산과 관련된 것들 찾아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동아리에서 예산 총무를 했는데 이런 거 되게 많이 작성하시거든요. 그런 거 갖고 오실 수 있고 축제도 학생이랑 소재가 좀 비슷하게 돈 관련해서 쓰실 수 있지만 소재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외활동도 공모전하고 좀 비슷해요. 대외활동에 우리가 이런 원칙이 있었지만 이걸 눈속임을 했다. 눈속임 하자고 누가 제안을 했다. 혹은 돈 갖고 어떻게 하자고 했지만 나는 꿋꿋이 이겨냈다. 라는 얘기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아르바이트에서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내가 실적을 눈속였다, 원칙을 어겼다, 고객 요청이나 상사 지시 등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관리 등의 원칙을 어겼다. 현장에서 현장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무보조나 연말정산 이런 거에서 내가 원칙을 또 위반했다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원칙을 좀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느냐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인턴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전과 비슷하게 이러이러하게 선배들이 다 당연히 원칙을 어기게 나도 원칙을 어겼다 이런 거라든지 혹은 부서의 이슈 처리할 때 원칙을 내가 눈을 속여서 처리했다 이런 것들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리하면 사실상 원칙이 있는 조직의 사례만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칙이 있었던 조직부터 생각을 하셔야 소재를 좀 꺼내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나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성과는요. 먼저 새로운 체계를 확립했다.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내가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서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체계가 확립이 돼서 편해졌다. 이런 거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업무만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았더니 고객 만족까지 끌어와서 우리가 우수지점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직하고 내가 좀 조직에서 불편해하는 걸 대신 처리해줬더니 우리끼리 돈독해졌어 라고 하는 조직과의 돈독함도 성과로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작성 전에 정리할 부분들 볼게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직업 윤리와 이유부터 먼저 상황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까지 첫 문단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백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됐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관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 꺼내주시고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 번째 어떻게 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다, 세 번째 어떻게 했다 N단계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 어떠한 이유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작성하기 위해 전략형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다. 온라인 영업을 운영을 제안했다. 정성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을 어겨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가 매뉴얼이나 이런 것까지 찾아봤는데 내가 꼼꼼하게 찾아봤는데 이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까지 해서 본문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과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의 땡땡을 담당하는 공단인에게는 중심을 지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직업윤리 갖고 왔어요. 어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앱을 제작하는 걸 진행할 당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어떠하자면서 임의로 이름만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결국 제안을 한 거죠. 우리 어기자. 근데 나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성과를 냈어요. 입사 후에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 이걸 가지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자 딱 나왔습니다. 중심을 지켜 질을 높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의 땡땡을 담당하는 공단인에게 어떠한 어려움에도 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원칙을 지키는 중심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중요한 윤리 말하고 이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유를 앞에 붙여서 형용사, 명사로 글자수 줄여줬어요. 이렇게 진행할 당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됐는데 임의로 이 문헌만 채우자고 주장했어요. 여기 상황 나오죠. 하지만 이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문정으로 줄여주고 대처 방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짧게 어떻게 대처했다를 중점적으로 끌어주시면 되고요. 느낀 점은 굳이 작성 안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상사가 관습이 있었던 적이 있냐, 동료가 권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직업윤리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그냥 일부 팀원이라는 말 대신 상사가 혹은 관습이 그랬습니다. 동료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라고 대상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 직업윤리에 대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직무에서 어떤 직업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프레임 넣어서 완성해보시고 500자로 여러분이 넣어서 직업윤리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기업분들을 위한 직업윤리 찾아봤는데요. 이 직업윤리는 비단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직업윤리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최대한 고민하셔서 나는 이렇게 원칙을 어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처해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소재를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